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열심히 기회를 찾고 있는 덩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정부가 대출 규제를 발표를 했죠. 그에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추이인데요. 8월 달에 7조 원가량의 주택담보대출이 풀리면서 가계대출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정부는 가계대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50년 만기 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퇴출을 시켰고, 또 무엇보다도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형 제품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출 규제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일단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서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젊은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대출 상품이 중장년들이 꼼수를 부려서 사용했다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볼 예정이라고 하고요. 50년 만기 대출이 나타나서 기대와 달리,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대출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50년 만기 대출이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어떤 분위기였나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50년 동안 어떻게 대출을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 50년 만기 대출이면 그 도대체 이자가 얼마만큼이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짧은 기간 동안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50년 만기 대출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글들, 그 다음에 기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고, 또 시장에 그만큼 DSR 규제가 강하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50년 만기를 출시함으로써 DSR 40%라는 그 높은 규제의 벽을 약간 이제 허무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죠. 어쨌든 50년 만기 대출이 출시가 되면서 이렇게 대출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고, 그에 따라서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거기에는, 그 이면에는 예상보다 빠른 부동산 시장의 반등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맨 처음에는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풀었지만, 지금은 그게 경착륙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보다 너무 빠른 반등과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은 지난 정권에서도 많은 그 부담과 실패를 겪었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둔 정부로서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따라서 대출 규제는 어떻게 보면 현재 시점에서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가, 물론 지금의 상승세도 2020년, 21년, 그리고 22년 상반기까지의 상승세와 비교해 본다 그러면 그 힘은 정말 미약하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승세를 계속 놔둔다라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이 대출 규제는 사람들에게 심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크지 않은 상승세라 하더라도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상승하고 있는, 물론 이 대출 규제가 발표된 이후에 한국부동산원이라든지 KB부동산에서 발표되는 주간 시기열을 보면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이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하지만 다음 주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대출 규제가 나온 이후의 결과값은 다음 주부터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대출 규제가 나오면 우리 경험상 작년에도 보았듯이
시중에 풀리는 돈이 줄어듦에 따라서 상승세는 상승의 힘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매 가격은 글쎄요, 하락으로 다시 전환되지는 않을지라도 현재의 가격은 유지되는 상황에서 보합세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에 따라서 거래량은 점차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앞으로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시장의 모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저는 그 모습은 그렇게 길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시장의 하락세를 만들려면 공급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던 것과 같이 현재 공급은 빨간불이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인허가, 착공, 분양 물량 모두 작년보다 엄청나게 줄어든 상황에서 향후 2년에서 5년 사이의 공급량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급에 대한 시그널이 강력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현재 발표된 대출 규제의 힘은 점차 동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죠. 현재 매매 가격보다도 더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세 가격입니다. 이 또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전세 가격은 지금 천장이 어디까지 있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3년 전부터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았고 범죄자 취급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임차 물량을 공급해주는 다주택자의 수는 많이 줄어들었겠죠. 따라서 임차 물량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실거주 완화 요건은 그 규제는 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는 임차 물건이 줄고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 늘어나는 수요는 월세 시장에서 다시 전세 시장으로 돌아오는 수요가 늘어났죠. 왜냐하면 전월세 전환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다른 말로 한다면 월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낮아진 전세 가격, 그리고 낮아진 대출 금리로 인해서 월세보다 이제 전세가 더 메리트가 있는, 가성비가 있는 상품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시 월세에서 전세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세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다주택자들은 줄어들었고 실거주자들은 늘어났고, 따라서 전세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현재 상승하고 있는 전세 가격의 모습인데, 이렇게 매매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게 되고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올라가는 전세 가격이 멈춰있는 매매 가격을 다시 밀어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추석 전에 정부는 공급 정책을 부랴부랴 마련해서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그 공급 정책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 안들이 담겨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현재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만들어진 보합세는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되는 공급 정책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매매 가격의 상승세는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락까지는 글쎄요, 하락전 반전이 될 것까지는 않고 이러한 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급 정책이 발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보합세는 길지 않을 것이며, 근데 공급 정책이 강력하게 나와서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앞으로 하락 전환도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더욱더 추석 전에 발표되게 될 공급 정책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 공급 정책, 향후 발표될 공급 정책을 보아가면서 어떠한 전략을 구사할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투자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